마찬가지로 이런 물건들은 계속 있는데요. 물건들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해보시다 보니까 그냥 되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시고 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에서 쪽 실제 케이스 중에서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상가 케이스를 저번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게 1, 2기에 또 했던 분들이 말씀하셨고, 뭐, 사우나도 이분한테도 사실 권해드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는 못 하셨었고 했는데, 그때 한번 그 부동산 자리를 이거 똑같은 거로 제가 하나 설명드렸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이 3번 물건이가 그랬습니다. 2번인가 3번 물건이었고, 네. 이 1번 물건을 이분한테 낙찰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수강생 분한테 감정가 10억이었던 걸 한번 떨어진 70%에 단독으로 낙찰 받으시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임차를 맞춰드리려고 했거든요. 상가를 못 받는 이유는 임차가 고정적으로 안 될까 봐 걱정해서 못 하는 건데, 제가 임차를 5천에 350에 맞춰드린 걸로 해서 맞춰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낙찰을 받고 명도하는 것도 같이 도와드렸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다 해드렸어요. 원래는 뭐였습니까? 원래는요, 그냥 여기가 그 풍천장어라고 장어집도 했었다가, 그 다음에 골프채 이런 거 수리하는 것도 했었다가, 이제 이거는 이후에 그냥 쫙 수리해가지고 한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보내고 저장해서 사무실로 하고 좀 정리하던 모습을 좀 보여드린 건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낙찰 받고, 한 10억짜리를 뭐 최저가에 아까 70% 잡았잖아요. 7억 6천에 받고,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이 됐어요. 7억 6천에 낙찰을 받고, 대출 받고 이런 것 정도 다 계산하면 뭐 매달 뭐 처음에 투자했다가 한 1억 4천 들어가서 한 190만 원 남을 줄 알았는데, 실제 이제 대출 나온 게 어떻게 됐냐면,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여기도 기업은행인가에서 금액이 좀 얼마였죠? 6억 1,400만 원이 나왔고, 한 87% 나온 것 같아요. 한 80% 예상했는데 한 90% 가까이 나온 거죠. 거의 87%에서 나왔고, 8,600만 원 들어가서 이자 빼고 350만 원 받아서 매달 170만 원씩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매로 봤을 때 나쁘지 않잖아요. 24%면 20% 이상 되면 저는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작나요? 너무 20%가. 너무 작은지 모르겠지만 좀 만족스럽거든요. 투자 대비 20%만 되면 괜찮아서 월세 수익 받다가 나중에 되팔면 되는 거로 이렇게 하신 거고, 근데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게, 저도 이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물건을 채권으로 또 샀어요. 네, 이 물건을 또 채권으로 샀어요. 네, 등떠시 물건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24경 71231로 볼게요. 이거를 낙찰 받으신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1번, 2번, 3번이 있지만 1번 물건 이거를 여기 낙찰 받으신 거고, 여기 금강이네요. 금강 민물장어로 장사하던 곳이고, 그러다가 여기 옆에 부동산 제가 저번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세탁소도 있고 이렇게 이 세 개가 다 나온 거예요. 합쳐서 경매로 나온 거였고, 이 세 개 전체가 채권이, 이것도 또 이제 NPL로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 이 세 개가 합쳐서 10억, 한 11억 정도 되는 채권이 그 세 개 합쳐서 1번, 2번, 이 7억 얼마짜리, 그 다음에 옆에 1억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되는, 대략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 되는 채권이 있었어요. 그 채권을 여기가 그 아파트 단지 내 생각하고 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그냥 제가 현장 임장 갔을 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현장 왔다 그냥 차 한번 보고 돌아가는 분들 계세요. 딱 보고 아니다 싶은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좀 더 알아봐야지. 뭐 얼마나 그렇게 잘 아신다고. 죄송하지만 그분이 뭐 잘하는 분이실 수 있었겠지만 얼마나 잘한다고 좀 더 알아보셔야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시면 방법 찾을 수 있어요. 실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재계약도 했고, 여기도 지금 월세로 따르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개 합쳐서 한 10억 정도 채권 되는 거를, 이것도 안쪽이고 안 좋다 보니까 싸게 사올 수 있어서요. 저는 이제 싸게 사올 때 그걸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안쪽 상가고 등기상으로는 지하로 되어 있고 하니까 싸게 주세요. 그게 이제 제가 협상할 때 합리적인 어떤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싸게 준다고 해서 싸게 주지 않잖아요, 은행들이. 그래서 유동화 회사 통해서 할인해서 받아왔습니다. 이거를 얼마에? 5억에 사왔어요. 10억짜리 5억에 사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NPL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5억에 사왔어도 결국은 뭐 기타 비용이 있지만 이게 낙찰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는 저는 이건 무조건 낙찰될 거라고 하고 실제 낙찰됐잖아요. 여기도 1억, 이것도 1억 얼마 낙찰 받았어요. 이게 두 개만 2억 4천, 이게 7억 6천. 그러니까 얼마에? 한 11억 정도의 낙찰이 다 된 셈이 된 거죠. 10억이 넘었던 것 같은 그냥 10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억짜리가 5억에 샀으니 나머지 배당을 제가 5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임차가 1층 쪽에 임차를 만약에 안 맞춰도 임차를 맞춰드려도 되는 거죠, 제가. 맞춰드려도 뭐 350만 원씩 해도 1년이면 뭐 3,500에다가 한 4,200 되나요? 2년 해봤자 1억이 안 돼요. 그냥 아예 뒷파지 산다 생각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다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로드옥션이 사무실과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로 쓰고 있어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가능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여기서 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임대를 또 추가로 놓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저도 윈윈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로 저는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일반 분들이 낙찰 받으셔서 배당을 받은 거고 이분해서 이분은 이분대로 수익을 가져가시고 저는 배당해서 이걸 갖고 활용할 수 있고 이거 서로 간에 윈윈되는 구조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아까는 사업 영역 맞습니다. 아까 그분은 사업 영역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하기 힘든 거 맞아요. 네. 그냥 찜질방 사우나 임대 놓는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업하는 분이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만 이런 물건들은 지금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 물건을 여러분 아까 갔을 때 지하고 이래 그냥 와버렸다면 끝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은행이 바보 아니잖아요. 이 물건 10억 넘게 대출해 줬다니까요. 그 은행이 10억을 대출해 줄 때 그냥 더군다나 기업은행인가 신한은행이었거든요. 1금융 되게 깐깐해요.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는 이 물건은 어쨌든 가치가 10억 이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을 10억 해줬다는 얘기는 10억 이상의 물건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가도 이렇게 이것만도 11억이 잡히고 이렇게 잡힌 거잖아요. 이 세 개 합쳤으면 10몇 억이 되겠죠. 처음에 감정가는. 거기에 10억을 대출해 준 겁니다. 거기에 이자가 좀 더 쌓였던 것 뿐이고 그 물건을 내가 확인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나. 저는 분명히 이건 낙찰 받을 거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고 이것도 낙찰 받을 건데 좀 시간 걸리겠다 했더니 이것도 곧바로 낙찰 받으셨어요. 이거는 그냥 저희 수강생한테 낙찰 받으셔라. 대신 임차를 제가 맞춰드리겠다라고 하고 그 조건 하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소유자가 다 동일한 다르죠. 다 소유자가. 거였어요? 이거 일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낙찰 받은 거고 이거는 아는 사람이 낙찰 받은 거 이렇게 다 갈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기르셔야겠죠. 이 정도 되는 물건은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못 나간다니까요. 나간다고 하지만 권리금 받기 위해서라도 재계약을 한다니까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이분은 재계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권리금 받고 빠져나가셨고 전에 있던 분은 빠져나가셨어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긴 그냥 월세 놓고 그냥 사무실 창고처럼 쓰고 계시고 여긴 저희가 사무실 쓰면서 월세 하면서 저희도 하고 저희는 그거 이미 베네핏이 생겼잖아요. 그 자금에서 5억 남은 거에서 1억을 빼놓는다고 해도 4억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요. 아니 2억 나간다고 칠게요. 아까처럼 3억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그 자금으로 또 많은 물건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 그리고 지금 그런 물건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매도 많이 나오지만 경매가 많이 나오니 이런 부실채권도 많이 나온다. 같은 얘기. 신탁 공매는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걸 같이 연결해서 하신다고 하면 재밌는 거 되게 많지 않을까요? 상가를 투자하는 분은 임대 수익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못해서 못하신 거고 겁나가서 못하시는 거예요. 그걸 맞춰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분의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럼 일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임대 수익 받으려는 분, 퇴직하고 퇴직을 준비하고 월세 하나 받으려는 분, 그 목적이 있는 분이 계세요. 이 상가를 뭐가 됐든 채워드릴 수 있는 그게 돼요. 최소한 계약은 해야죠. 2년이면 2년까지만, 3년까지는. 그 이상은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상태까지는 약속을 지키면서 하면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맞춰놔서 이걸 할 수 있게 사람을 맞춰드리던 내가 들어가도 뭐든 맞출 수 있을 걸 해놔요. 그거는 이 전제 NPL에서 나오시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분한테 맞춰드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같이 윈윈이 가는 거잖아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제가 가장 많이 계속 하고 아까 부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케이스가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뭐 커피숍, PC방, 헬스장 뭐 이런 등등등 했던 거에 대한 상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각도 있고 경험도 있고 소문도 있기도 하지만 또는 그게 아니어도 이렇게 맞는 분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 몇 가지 들었습니다. 낙찰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또 제2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알려드렸잖아요. 제2, 제3, 2등은 2의 고객, 3등은 3의 고객이고 4등은 4의 고객입니다. 많아요. 모르셨을 거예요, 오늘까지. 이렇게 풀어져서 된다면 그분한테도 그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관심 갖고 오케이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냥 13억에 끝난 거로만 했으면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13억에 팔아먹고 돈만 남기고 말았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경매로 22억을 먼저 보내드리니까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이분은 더 많이 버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많이. 물론 능력이에요. 노하우지만. 근데 경매로도 괜찮았잖아요. 이렇게 13억에 20억에 팔아도 괜찮은 거를 채권이라는 거 하나 더 넣으니까 더 재밌더라. 그러니까 다 이기는 구조예요. 다 이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은행은 채권 회수할 수 있는 어쨌든 털 수 있으니까 부실 채권을 회수하고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고 끝내버린 거고. 털고 또 상가 소유자는 이제 또 월세를 받게 그렇죠. 하면서 또 뒷단의 엑시트까지 맞습니다. 또 바라볼 수 있고 NPL로 또 수익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윈윈하는. 그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정도 산수 정도로만 나와서 답이 나오신다면 이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시해드려서 그분이 이해하시면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못하신다면 안 하면 돼요. 때로는 제가 그냥 소유하고 가도 되는 거거든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럴 때는 뭐 NPL을 할 때 그냥 소유로 자가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도 남으니까. 아까처럼 제가 그냥 이분이 수강생이 안 하셨어도 제가 그냥 잡아도 상관없잖아요. 이미 배당이 받아서 제가 받은 돈으로 건물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다 똑같이 팔면 되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자만 내면 덜 냈겠죠. 저는 월세보다는. 그렇게 하는 구조로 가다가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쉬워지는 거고, 여기서 아까 양도세에 대한 걸 금방 캐치하셨는데, 양도세, 그냥 낙찰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손해보면 어떻게 되죠? 1년 단위로 계산할게요.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1년 단위에. 남는 게 1억 있었습니다. 여기 손실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합치는 거죠? 그렇죠. 상계죠.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 재밌어지죠. 법인으로 운영하시다가 내가 뭐 다른 뭔가 팔아서 수익이 한 2억 남는 게 있어요. 이런 물건 별로 좋지 않다고 쳐도 돼요. 좋은 것도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높은 가격에서 배당만 받기 위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 2억 손실을 보고 팔면 안 팔릴까요? 팔려요. 그래서 2억 손실 받네요. 그럼 세금 낼 게 있습니다. 2억 벌고 2억 손실하면 세금 낼 게 있나요? 없죠. 거기서도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직은 다 이해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작가님 이해하신다고 보고 물론 다 눈높이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이걸 좀 잘만 연구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게 된다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고 이거는 아까 말씀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먼저 말씀하셨지만 서로 윈윈윈이 되는 구조라고 봐요. 제가 요번에 또 홍은동에 상가를 잡은 게 하나가 있어요. 홍은동? 네. 압니다. 네. 홍은동에 상가고 여기 북한산 더샵이라고 해서 이건 감정평가서가 나오는데요.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물건을 그냥 쭉 봐서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이것도 신탁 공매죠. 똑같이 신탁 공매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가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이 중에 일부는 낙찰되고 여기 세 개, 맨 뒤에 아자, 차, 약간 안쪽 상가입니다. 이 세 개는. 그리고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 총 7개의 상가를 저희가 MPL로 먼저 잡았어요. 이건 서두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MPL로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 수강생이나 같이 하는 제가 하는 분들이랑 통해서 이게 앞에 전면부에는 그분들이 낙찰받아서 공매로 낙찰받게 되는 거죠. 공매로 낙찰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시기로 했고 제가 거기다가 조만간 프랜차이즈 하나 오픈할 겁니다. 또. 프랜차이즈? 네, 하나 오픈할 겁니다. 이제 지금 브랜드까지 말하기엔 지금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한산 464 제가 네이버로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좀 빠를 것 같아요. 네. 여기 보통 내부순환로고요. 여기가 홍은 사거리라고 해서 여기 유진상가 아마 조금 아실 겁니다. 들어보실 만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가 커피 있고 옆에 이디야 커피 있고 한데 이 상가 건물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대로변 쪽 물건이 원래는 고깃집이었다. 여기입니다. 여기 고스비어라고 해서 원래는 고깃집으로 도네달이라는 것을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뭐 생활맥주 이런 거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바꾸셨어요. 근데 사실 잘 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이제 나가시기로 했고 명도에서 이제 끝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가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보시면 돼요. 근데 길은 대로변 앞에라 여기가 이제 쭉 가면 구파발려 뭐 이렇게 은평 넘어가는 쪽이고요. 불광, 네, 불광 넘어가는 쪽이고 이렇게 가면 홍은역 이쪽으로 가면 홍은역 쪽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던 물건 아까 그걸 신탁 공매로 수강생들 분들한테 낙찰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낙찰 받으셨고 이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잔금을 치를 겁니다. 명도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이분들이 좀 터무니없는 조금 욕심을 요구하셔서 그 명도 비용을 좀 공매는 그게 단점이라 했잖아요. 인도면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저는 좋게 하려고 집행 안 하려고 했는데 소송까지 다 밟았다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해결이 돼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하셨는데 좀 아쉽게 고깃집 할 때는 오히려 150, 200 매출이 나와서 한 6천 정도의 매출이 나왔던 곳인데 물론 단가가 높아서 크게 마진이 없었다고 하셔서 다시 바뀌셨지만 이게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 내보내고 여기다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바뀐 다음에 이제 한번 브랜드를 설명드릴게요. 그냥 참고 삼아 요식업으로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저희가 반대로 채권을 저희가 갖고 있으니 이 건물에 임차를 맞춰주는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거고 이 건물을 살게 해드린 다음에 이분들한테 월세를 드리면서 이 건물이 살았을 때 건물을 팔게 하는 역할까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거랑 거의 똑같죠? 대동소이하죠.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냐는데 지금 여기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여기 매출을 예전처럼 6천 1억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드리는 비용을 드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이자 수익이 나오니까 괜찮으시고 특히 저희가 직접 임차를 하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갖고 있는 건물주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잖아요. 해보니까 막상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나가십시오. 잘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월세 받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물건들이 1층도 대로변에 아주 좋은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지나가고 약간 흘러가는 자리일 수 있고 대신 이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아파트와 주변에 새로 생긴 배우 세대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배달과 기본 먹거리는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배달만 어느 정도만 된다고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실은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우신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1층 말고 2층에 하나 물건이 있다고 할 때 2층에 난 보험사를 한다. 내가 보험사 할 건데 어차피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사무실을 쓰겠다.
라든가 아니면 헬스장을 한다 할 때 아까처럼 지하 헬스장을 쓴다든가 스크린 골프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같이 맞출 수만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건 제가 할 수 있는 예를 드린 것 뿐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기도 커피숍도 할 수는 있어서 투썸도 물어는 봤으나 사실 안 맞는 거죠. 이디야도 이미 있고 메가커피도 있는데 여기 투썸을 들어간다 안 맞잖아요. 뭐 삼국지 뭐 커피 삼국지도 아니고 그쵸. 의미가 싸우자는 없고 거지. 예, 그 의미가 없어서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까 말씀면 원래 이디야가 있었는데 메가커피가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원래 이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몰라도 메가커피가 오히려 이디야 있는데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더 싸잖아요. 저가에서 이길 수 있다고 깨부시러 보고. 가는구나. 예, 그러더라고요. 박살내러. 오히려 여기 수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디야가 원래 있었던 곳이고 작지도 않아요. 굉장히 컸어요. 보시면 이디야가 이렇게 큰 거 드물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하다가 다른 거 들어올까 봐 확장하신 걸 알고 있는데 결국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 첫 번째 책에 똑똑한 사람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에서 창업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정말 이거 월세 낼 보증금 정도로 내가 이렇게 경매로 아니면 신탁 공매로 MPL로 알 수 있었다면 내 돈 안 들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못했던 거지만.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에 창업을 하시는데 월세로 창업하는 것과 자가랑은 완전 개념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네, 완전히 느낌도 다르고 버티는 정도도 다르고. 네, 버티는 정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안 됐을 때도 최소한 권리금이나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뭐 다른 분한테도 얘기 드리고 몇 번 얘기했지만 원래는 사실 지금 나가는 분들도 원상회복 다 하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좋게 해드리려고 그냥 어느 정도 이사 비용 드리고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몇 천만 원 드리지만 아무튼 그냥 그게 제가 하는 경매 방식이고 또 MPL의 방식입니다. 간혹 뉴스나 매스컴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셔서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벌어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충분히 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사실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차라리 다른 구조로 만들어서 저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왜 말도 안 되게 거기에다가 남들 보기에 그런 이상을 붙여놓으시고 그런 건 어디서 배우는지 몰라도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건 누구한테 주변한테 다 손해 끼치고 이제 뭐랄까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하여튼 뭐 넘어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안타깝고 짜증나지만 내가 좀 손해 본 듯 하여서 드려도 결국 저한테 좋게 들어오더라고요. 부메랑 던지면 돌아온다고 여담이지만 제가 부메랑 창업 동아리도 직접 했거든요. 부메랑 깎을 수도 있고 직접 팔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정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고 보고요. 그렇게 차라리 그런 때에 머리를 좀 써보세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겠네, 여기에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겠네, 여기에 뭐 빨래 세탁소가 들어올 수 있겠네, 뭐가 들어올 수 그런 걸로 해서 차라리 아이디어를 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충분히 가능한 게 너무나도 많더라.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것 같고요. 이 앞으로도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지금 비포지만 이제 조만간 한 3월 아니면 오픈될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언젠가 또 한번 불러주신다면 이것도 또 에포트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네. 매출은 어떻게 나오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엑식 계획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럼요.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으실 있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계속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PC방을 2번, 뭐 커피숍을 3번 이런 걸 괜히 한 게 아니고요. 수업료 많이 냈지만 안 까먹어요. 이 뼈 아픈 수업료는. 수업료를 낸 건 제가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다 마찬가지고 작가님 잘하시는 게 있고 네. 좀 못하시는 게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데 단지 좀 귀찮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안 하신다면 이런 기회 자체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쉬운 걸로 빌라만 말씀드려도 2003년에 제가 빌라로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 2021년, 22년, 23년에도 빌라도 하고 있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20년 해보니까 최소한 한 분야에 10년, 20년 하면 나름 뭐 전문가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정말 제가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에 비해서 보면 정말 되긴 돼요. 큰 돈도 정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계속 1,0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하는 거고 저희는 법인이라서 주택에 대출 못 받았을 뿐이지 개인은 80% 90%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제 하면 남고 돈이 남는데 안 한다?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금 복잡하다 어렵다? 그건 너무 고정관념 아닐까? 안 해봤던 일이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이게 한 번씩 쌓이고 나면 어렵지 않은 물건이 90%인데 괜히 10% 어려운 물건은 덤비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이 할 거는 저한테 하게 놔두세요. 나중에 실력 쌓으시면 하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은 물건도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은 물건 많지 않았나요? 어려운 물건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어렵지 않은 물건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물건으로도 아직까지는 할 게 너무 많은데 모르시고 안 하시는 게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뭐 무료 상관없어요. 그냥 다 가르쳐 드려도 돼요.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하지만 제가 다 가르쳐 드린다고 여러분이 다 제 걸 뺏어가지 못하세요.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이런 걸 가리시고 막 내 노하우 다 하시긴 했는데 전 그런 생각 없거든요. 가르쳐 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한 분이라도 이걸 통해서 내 재산 지키는 것만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어떤 내가 있던 아이템이랑 연결할 수 있겠는데 제가 모르는 걸 또 하실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렇게 해서 좀 그것도 서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서로 나누다 보면 계속 아이디어는 벤치마킹이라는 게 뭡니까?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면 좋게 카피하는 거예요. 좋은 거 좀 카피하셨다가 좋게 같이 또 만들어서 같이 퍼뜨려 나가자고요. 그럼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경매 안 어렵습니다. 정말 안 어렵습니다. 뭐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고 과정은 있다는 건 맞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일단은 뭐 제 책이 아니어도 만화책이라도 쉬운 책 계속해서 공부해서 일단 배우시고 일단 알아야 되니까 기존 아시고 그 다음엔 작든 도전을 해보세요. 아파트도 지금 뭐 계속 변수가 있고 오르니 마르니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아직은 저도 조심스럽게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채가 너무나 많고 PF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PF 망가진데 많은데 지금 최근에 뉴스 좀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실제를 보니까 그리고 뭐 자영업도 어렵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집금이 마지노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상가가 지금 금리가 높고 비싸게 하고 잘 처리가 안 되니까 높은 가격이 있고 높을 때 여기서 지금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더 사실은 세팅하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 상가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파트도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시는 목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낙찰가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지금 낙찰가는 일반 매매는 좀 피하시는데 낙찰가가 높은 이유 중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수요 의무가 없고 그리고 자금 출처 소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갈아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또 증여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셨다가 물건이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건 자체가 원래 나오던 거에 1.5배, 2배라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맞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건 현실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실제 IMF 때 어려웠던 것들은 빨라야 6개월, 1년 후에 나오는 거니 사실 이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더라. 그걸 보셔서 좀 미리 공부하셨다가 하시고 돈이 얼마 없으시면 진짜 1,000만, 2,000만 계신 분은 빌라부터 하시라고 제가 계속 빌라가 좋아서보다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쁘지 않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도 1,000만, 2,000만 원 손해보는 게 아깝지만 1억, 2억 손해보는 거 보니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귀찮지만 시세 파악하는 게 좀 어렵지만 그래야 더 재밌을 수 있고 그걸 해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좀 묶이시면 좋은데 여기서 NPL 좀 공부해 보세요. 신탁 공매 찾아보세요. 그러면 일반 매매보다도 경매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보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